빠져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살 수 없다면 초록지붕집을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만약 밖에 나가 나무와 꽃들과 과수원과 시내를 알게 된다면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이상 힘들어지긴 싫어요. 물론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모두가 절 부르는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는 건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끝났어요. 이제 제 운명을 따를 겁니다. 다시 운명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밖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 창가에 놓여있는 제라늄의 이름은 뭔가요? 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영준 책방,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 구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냥 이 구절만 딱 들으신 분들은 지금 조현자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으셨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책좋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네. 낮에는 또 좀 덥다 싶을 만큼 햇살이 좋고요. 네.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아직 안 걸렸습니다. 아직이요? 네. 쭉 안 걸리고 이제 지나가셔야죠. 평소 건강관리 좀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일단 겁이 많아서요.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가슴에 땀이 맺히도록 자전거를 타고 피곤하다 싶으면 누가 무슨 약속을 했더라 다 취소하고 집에 와서 그냥 쉽니다. 아, 1번이 또 건강.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리 또 일이 많고 좋은 일들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소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남영준 교수님처럼 건강을 1번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수님이 청취자분의 사연을 미리 보시고 또 맞춤 처방책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1:1 나만을 위한 책 처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실 때 책 처방이라고 3글자 꼭 달아서 보내주시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책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저희에게 온 사연 저희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1008 청취자님, 환절기라서 그런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데요. 아픈 몸은 이렇게 쉬고 다스리면 낫는다지만 가슴팍에 들어온 찬바람은 어찌할 수가 없네요. 시린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책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뭔가 옆구리가 시리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준 책방은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 처방 부탁하신 분이 감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읽을 책을 찾는 것인지 네. 아니면 사랑 혹은 사랑 관계 속에서 지치셔서 이 처방을 요청하신 건지 궁금해서 이 사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현재 아나운서님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요청하신지. 제가 볼 때는 앞에 감기 이런 것보다 가슴팍에 들어온 찬바람 이게 탁 그렇죠? 꽂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허전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상실의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상사의 날개 피면서 네. 헤어지셨나 이런 생각까지 네. 했어서 그래서 이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사랑이나 혹은 사람들 관계에서 조금은 허한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주신 이제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을 제가 오늘 추천했습니다. 이 책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 만화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미니 시리즈도 제작되어서 네.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빨간 머리에는요 책보다는 저는 TV 만화 영화
그렇죠. 요걸로 더 네, 기억이 주제가 네, 많이 나요. 뭐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노래 부르라고 우리 작가가 써놨는데 뭐 출근길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요거 맞죠? 네, 요 노래 기억하시죠? 주말 뭐 무슨 명화극장 이런 데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요 노래 요 이야기를 또 책으로 요즘에는 많이들 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원래 이제 동화책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원본 자체가 398페이지에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릴 때 보았던 이제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들 자체는 아이들이 읽기 좋게 상당 부분 축약한 형태의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빨간머리의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 원본을 처방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아주 엉뚱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진지한 앤과 그 앤의 매력에 빠지는 마릴라 아줌마와 메시 아저씨를 비롯한 앤 주변 사람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 같은 소설입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처럼 날씨도 쌀쌀해지고 우리네 형편도 녹록치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가을에 어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처방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 저희가 영존책방 문을 열면서 읽어드렸던 구절 역시 뭐랄까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글귀를 선정하신 이유도 이와 관련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의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제 고참 교수예요. 이제 제가 우리 과에서요. 근데 고참 교수로 불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 대목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그 감동이죠. 그 감동이 커졌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기를 간혹가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혼자서 위안을 받곤 합니다. 맞아요. 이 글귀가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않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약간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밖에 있는 꽃을 보면서 저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궁금증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안 된다 하면서도 뭔가 하고 싶은. 네, 맞습니다. 이게 애니 마릴라 아줌마한테 하는 얘기인 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마릴라 아줌마가 농장 일을 도울 이제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소의 착각으로 여자인 앤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릴라 아줌마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얘를 돌려보내고 다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늦은 시각에 도착하다 보니 그냥 하룻밤을 재우고 아침을 먹여서 이제 보내기로 작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앤이 일어나서 이제 마릴라 아줌마한테 이제 다시 돌려보내지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도 그 착한 앤은 밖에 아까 있던 제라늄 꽃이 이름이 뭔가 또 궁금함을 못 찾아서 묻는 그 대목입니다. 네. 애이 또 얼마나 마릴라 아줌마네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느껴지고요. 또 기대했던 게 실망으로 바뀔까봐 예방주사 맞듯이 일부러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뭔가 딱 벽을 치는 건 거잖아요. 자기 벽이죠. 불쌍하죠. 네. 애의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서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에 빠질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까봐 사랑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문장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잘못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아가 됐다는 것. 그렇죠.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 앞에서 자기가 이 집에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결정권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할 수 있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겠다. 자기 방어적 표현을 보면서 저는 늘 그때 그 앤의 심정을 저 혼자 막 공감을 막 형성하고 합니다. 네. 너무 이뻐요, 저는요. 뭔가 소년 시절로 돌아가신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저 꽃의 이름이 뭐죠? 라고 묻는 게 어린아이답다. 맞습니다. 네, 앤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어쩌면 현대인에게 사랑에 배신당할까 봐 다시 사랑하기 무섭지만 결국은 다시 사랑에 빠진 우리의 모습인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이 이제 동화이면서도 다른 어떤 소설도 아름다웠던 것 자체가 가족 간의 사랑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이제 희생이란 뻔한 스토리면서도 불구하고 뻔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명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연 보내신 분이 이제 1008번님 네. 마음이 시린 이유가 어떻든 그 시린 것도 실은 따뜻한 것이 있어서 더 시린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많아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생강차로 감기가 좀 나아지셨다면 이 책으로 시린 마음도 조금은 읽으면서 나아지길 바라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빨간머리엔 내용을 쭉 이렇게 되새겨보다 보니까 네. 이게 어릴 때 읽을 때보다 커서 어른이 돼서 그렇습니다. 읽으면 더 깊게 다가오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빨간머리엔이 정말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이 돼 있잖아요. 네. 뭐 예쁜 사파에다가 딱딱한 커버, 하드커버인 것도 맞습니다.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얇게 나온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으로 좀 두껍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어떤 책을 봐도 같은 내용인 건 거죠? 네, 그래서 번역본의 이제 특징이 이제 번역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번역하신 분 제가 여러 권 책을 읽었는데 읽었던 책들은 번역이 다 수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책을 봐도 다 좋지만 그중에서 오늘 제가 추천하는 책은 김양미 님이 번역하셨고 김지영 님이 그린 빨간머리 앤입니다. 네. 2008년에 아주 작은 책, 문고보다 조금 큰 편으로 출판되었는데 2018년 작년에는 이제 큰 판형으로 출판되어서 굉장히 보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2455번 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분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도 처방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 오늘 빨간머리엔을 추천하신 이유가 서방하신 이유가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245 청취자님의 사연에도 이 책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1619 청취자님 글쓰기 모임에서 추천해줘서 최근에 제대로 읽게 된 빨간머리엔이 영준책방 처방책으로 나오니까 반갑네요. 감수성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앤의 이야기, 어른을 위한 동화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복이님은 열심히 지금 메모하고 있다고 그렇습니까? 네, 메시지 주셨는데 245 청취자님의 사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책과 정말 안 친합니다. 소설책 한 줄만 읽어도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결국 제가 집어드는 건 패션 잡지 이런 건데요. 저도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하셨거든요. 이게 엄마들이 약간 로망이 있죠. 우리 네.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책을 좀 자연스럽게 따라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막상 또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하기가 쉽지 않죠? 뭐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아까 여기 올라오는데 그 삼촌이 되시는 어떤 분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야, 난 책만 보면 졸려. 그래서 애랑 책을 못 읽어. 이런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제가 올라왔어요. 오늘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그런 사연일 것 같은데, 이분이 이 빨간머리엔을 읽으면 또 어떤 좋음이 있을까요? 일단 책만 보면 졸리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책에 친숙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림에 익숙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패션 잡지를 보신다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은 번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쁘지만 사파죠, 우리가. 네. 그림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김지영님의 수채화 같은 그림은 정말 원 제목이 초록색 뾰족 지붕의 앤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뾰족직 지붕이 있는 저자의 고향이자 소설의 배경인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독자들을 상상 속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455님, 아이와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이쁜 그림이 있는 부분은 어머니 목소리로 애니 한 말을 직접 읽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요새 대세 이제 커피향이 좋은 카페에서 엄마와 아이, 이쁜 그림, 아름다운 문구들은 상상만 해도 이제 너무 멋지잖아요. 로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슴 시린 1008님도
이 책으로 읽으면 그 그림도 또 하나 힐링이 된다고 전 생각해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엄마랑 카페 다이트 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같은 책 보면서 동화 구연해 주시면 또 아이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뭐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그런 행사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머리엔도 오디오북 이런 것도 제작이 됐겠죠? 네. 그래서 동화책으로 나온 건 오디오북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제 김지영님 그림 거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이제 책을 같이 읽어주는 낭독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아이와 함께 인근 도서관에 같이 가서 읽을 책을 한번 같이 골라서 아이가 엄마에게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에게 그 함께 고른 책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앞서서 싸이월드 추억 이야기했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아주 좋은 추억이 될 테니까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는 낭독 자원봉사 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약시자분들 아니면 아이들처럼 글 읽는 게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낭독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계신데 또 목소리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이 직접 봉사자로 나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또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어요, 너무 교수님. 빨리 갔죠. 네, 그렇죠. 이렇게 교수님께 1:1 책 처방 받고 싶은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책 처방 말머리 달아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도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